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 23분입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합니다. 무심코 화면을 켠 당신의 동공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대출금리 조정 안내, 적용금리 연 10.2%. 그 순간 당신의 통장에서 매달 250만 원씩 피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3개월 후 당신은 소중한 집을 잃습니다. 6개월 후 당신은 다니던 직장을 잃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당신 옆에 남은 건 오직 2억 원의 빚뿐입니다. 너무 과장된 공포영화 시나리오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2025년 12월 24일 오늘 대한민국 경제는 그 끔찍한 결말을 향해 정확히 시속 200km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말이죠. 원달러 환율은 1484원을 찍었습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돈값이 똥값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코스피는 2416으로 주저앉았고 비트코인은 8만 7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4,500달러를 넘었습니다. 스마트한 돈들은 이미 한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2.5%라고요. 낮아 보이죠? 안전해 보이죠? 하지만 제발 수면 아래를 보셔야 합니다. 빙산의 일각만 보고 타이타닉호처럼 춤추다가는 다 죽습니다. 진짜 시장 금리는 이미 7%를 넘었습니다. 은행이 돈을 구해오는 비용인 조달 비용이 핵폭탄급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 빌런, 오늘의 악당을 소개합니다. 바로 금리 10%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300만 가구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100조 원의 자산을 공중으로 증발시키는 경제 블랙홀입니다. 200만 명을 길거리로 내모는 고용 절단기입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하냐고요? 금리 폭탄이 터지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은행 문도 잠겨 있고 부동산 탈출구도 막혀 있고 우리의 생존 가능성도 제로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딱 15분만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금리 10%가 터트리는 100일간의 대학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들의 정체,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는 생존 키트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눌러주세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험료라고 생각하시고 꾹 눌러주세요.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아침으로 갑니다. 35살 평범한 직장인 김 대리의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 23분. 김 대리의 스마트폰이 책상 위에서 징징거리며 웁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입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조정 안내. 변동금리 적용연 10.2%, 월 예상 상환액 417만 원, 시행일 7월 1일. 김 대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화면을 닫고 다시 봅니다. 417만 원 작년까지만 해도 월 16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17만 원이라니요.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월 25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1년도 아니고 한 달에 250만 원이 더 나갑니다. 김 대리의 월급은 세후 400만 원입니다. 이자만 417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 전액을 은행에 갖다 바쳐도 17만 원이 모자랍니다. 숨만 쉬어도 마이너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생활비는요? 쌀은 뭘로 사고 전기세는 뭘로 냅니까? 사랑하는 아이 학원비는요? 아픈 아내 병원비는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 용돈은요? 김 대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밝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김 대리는 한참을 침묵합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합니다. 은행에서 연락 왔어. 이자가 400만 원 넘게 나왔어.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립니다. 5초, 10초, 15초. 영혼 같은 침묵이 흐릅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 김 대리는 대답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도 모르니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오전 11시 김 대리는 반차를 내고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스마트폰으로 대출 갈아타기 메뉴를 급하게 누릅니다. 제발, 제발, 제발. 하지만 차가운 화면에 메시지가 뜹니다. 대출 심사 결과 부적격. 귀하의 신용 점수 720점은 현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김대리 신용 점수가 720점이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1등급이었습니다. 평생 연체 한 번 없었고 대출도 꼬박꼬박 성실히 갚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출 문이 막혔습니다. 왜죠?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문턱을 에베레스트 산만큼 올렸기 때문입니다. 금리 10% 시대엔 연체율이 폭발하거든요. 은행도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셔터 내리는 겁니다. 신용 점수 800점 미만은 거절. 소득 증빙 완벽하지 않으면 거절. 담보가 조금이라도 약하면 가차없이 거절.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은행이 우산을 뺏어버립니다. 김 대리는 두 번째 선택지를 생각합니다. 그래, 집을 팔자.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월세로 가자. 부동산 앱을 엽니다. 같은 단지 매물이 15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5억 원이던 집이 지금 급매로 4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내역을 봅니다. 한 달째 계약 건수 빵 건입니다. 관심 표시한 사람도 고작 3명뿐입니다. 왜 안 팔릴까요? 집이 안 좋아서요? 아닙니다. 살 사람이 없으니까요. 금리 10%로 대출받아서 집 살 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 대리가 급매로 4억 원에 내놔도 안 팔릴 겁니다. 결국 3억 5천만 원까지 가격을 후려쳐야 겨우 문의 전화라도 올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 대리의 대출 잔액이 5억 원 남아 있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팔면 어떻게 되죠? 집은 사라지는데 1억 5천만 원의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집도 없고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이건 탈출구가 아니라 지옥문입니다. 오후 삼시 김 대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카드론을 알아봅니다. 제2금융권 앱을 켭니다. 금리 15.8%, 한도 1,500만 원. 김 대리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15.8% 금리로 빌려서 10.2% 이자를 갚는다. 이게 맞는 계산인가?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이번 달은 넘겨야 하니까요. 일단 살고 봐야 하니까요. 오후 7시 저녁 식탁.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해맑게 묻습니다. 아빠, 나 태권도 계속해도 돼. 검은 띠 따고 싶어. 김 대리는 밥을 먹다 말고 아들을 봅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이제 막 재미를 붙인 아이입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일단 다음 달부터 학원 줄여야 할 것 같아.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영어 학원도 김 대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밥이 모래알처럼 느껴집니다. 가장의 무게가 천근망은 어깨를 짓누릅니다. 밤 11시 김 대리는 베란다에서 부모님께 전화합니다. 70대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십니다. 엄마. 응, 아들. 왜 무슨 일 있니? 저 죄송한데 이번 달 용돈 못 드릴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회사에 무슨 일 생긴 거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김 대리는 깜깜한 천장을 봅니다. 이게 금리 10%가 가져온 첫 번째 살인 무기입니다. 선택지를 모조리 빼앗아 가는 겁니다. 대출 갈아타기, 문 잠김, 집 팔기 팔아도 빚만 남음, 추가 대출 금리 더 높음, 절약 250만 원 구멍은 커피 끊는다고 메워지지 않음. 그럼 김 대리한테 남은 건 뭘까요? 딱 하나, 연체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 대리만 이런 상황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2026년 6월 15일 전국 50만 가구가 동시에 같은 문자를 받습니다. 변동금리 주택 담보 대출 가구 300만. 이 중 17%가 금리 10% 충격권에 들어갑니다. 50만 가구 곱하기 월 250만 원. 단순 계산해도 월 1조 2,500억 원이 증발합니다. 1년이면 15조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빠져나갈까요? 바로 소비입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학원, 병원 모든 곳에서 매출이 무너집니다. 나비 효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아직 2.5%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대출 금리가 10%까지 미친 듯이 올라갈까요?
은행이 폭리를 취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손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하십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 2.5%인데 왜 내 대출 금리는 10%야? 이거 완전 사기꾼들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가 아닙니다. 이게 금융의 진짜 차가운 얼굴입니다. 여기 핵심 개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은행은 돈을 파는 게 아니라 돈을 사서 파는 중개상입니다. 도매상에서 물건 떼다가 소매로 파는 거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은행도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한테 빌려줄 5억 원, 10억 원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이 맡긴 예금만으로 충분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시장에서 큰 돈을 빌려와야 합니다. 이때 은행이 돈 빌리는 가격표가 있습니다. CD 금리, 코픽스 회사채, 금리. 이게 바로 조달 금리입니다. 자, 2025년 12월 24일 오늘 상황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볼게요. 원달러 환율 1484원. 왜 올랐을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돈을 팔고 짐 싸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가 6,878, 나스닥이 23,428입니다. 미국 기준 금리가 3.5에서 3.75%고요. 한국보다 높습니다. 돈은 이익이 많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지금 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자금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마릅니다. 사막처럼 바싹바싹 마릅니다. 은행들이 서로 돈 구하려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나한테 돈 좀 빌려줘. 내가 이자 더 쳐줄게. 은행이 빌리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작년에 CD 금리 3%였어요. 지금은 6.5%입니다. 2배가 넘었습니다. 회사채 금리는 7%를 넘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2.5%로 묶여 있는데 은행이 실제로 시장에서 돈 빌리는 금리는 이미 6에서 7%로 폭발한 겁니다.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손해보고 장사할까요? 여러분한테 대출해 줄 때 최소 몇 퍼센트를 받아야 마진이 남을까요? 최소한 10%를 받아야 직원 월급 주고 월세 내고 겨우 이익이 나는 겁니다. 여기에 두 번째 폭탄이 터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오르죠. 국제유가 58달러, 금 4,500달러, 비트코인 8만 7,000달러 다 올랐습니다. 석유, 밀, 구리철. 우리가 수입해서 쓰는 모든 원자재가 비싸집니다. 그럼 소비자 물가도 따라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물가 더 오르겠네. 라면값, 치킨값, 택시비 다 오르겠네. 이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를 거라 예상하면 시장 금리가 먼저 반응합니다. 채권이 팔리고 금리가 치솟고 대출 금리가 폭발합니다. 세 번째 폭탄도 있습니다. 은행한테 채워진 족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험 가중 자산 규제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은행은 대출을 마구 늘릴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대출 늘리면 위험도 같이 커지니까요. 금융당국이 눈을 부릅뜨고 규제합니다. 야, 너네 너무 위험해. 대출하지 마. 자본 비율 지켜. 그럼 은행은 살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가장 안전한 사람한테만 돈을 빌려줍니다. 신용 점수 800점 이상, 소득 증빙 완벽, 담보 확실. 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소수의 사람만 선택합니다. 나머지는요, 문턱도 못 넘습니다. 신용 점수 750점 탈락, 프리랜서라 소득 증빙 애매함 탈락, 빌라 담보 위험함 탈락. 여기서 핵심 팩트 하나 더 드릴게요. 은행은 손님 잃어서 금리 올리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를 피하려고 일부러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 10% 받으면 손해일까요? 아니에요. 은행 입장에서 위험한 사람한테 4%로 빌려줬다가 떼이는 것보다 안전한 사람한테 10%로 빌려주고 확실하게 받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잔인하지만 이게 자본주의의 생존 논리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도미노 1 환율 급등 1484 원 외국인 자금 이탈. 도미노 2 시장 유동성 고갈 CD 금리와 채권 금리 폭등 6에서 7%. 도미노 3 수입 물가 상승 기대 인플레이션 확산. 도미노 4 은행 조달 비용 폭발 대출 금리 10% 돌파. 도미노 5 리스크 회피 대출 문 잠금. 그리고 세 개의 비상구가 동시에 막힙니다. 출구 1 대출 갈아타기 차단, 출구 2 만기 연장 거부, 출구 3 신용 대출 중단,
결과가 뭐냐고요? 문턱이 계단이 아니라 절벽이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대출 가능했던 사람이 오늘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1cm만 모자라도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럼 금리 10%의 진짜 공포는 뭘까요? 이자가 아닙니다. 바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세워보겠습니다. 금리 10%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6가지입니다. 사라지는 것 하나, 대출 갈아타기. 연 300만 건 증발. 대환이라고 하죠. 금리 높은 대출을 낮은 금리로 옮기는 생존 기술입니다. 작년에 연 300만 건의 대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리 10% 시대엔 빵건입니다. 갈아탈 곳이 없으니까요. 모든 배가 침몰했는데 어디로 갈아탑니까? 사라지는 것 둘, 만기 연장. 50만 가구 현금 흐름 쇼크. 대출 만기 다가오면 보통 연장하죠. 은행이 웃으면서 도장 찍어주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금리 10% 시대엔 은행이 연장 안 해줍니다. 상환해 주세요. 갑자기 5천만 원, 1억 원 갚으라고 통보합니다. 당장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연 50만 가구가 이 쇼크를 정통으로 맞습니다. 사라지는 것 셋, 중금리 대출. 200만 명 고리대금의 늪으로 추락. 중신용 대출 쓰던 사람들 있잖아요. 금리 10% 시대엔 쥐약 차주부터 금리 상단이 폭발합니다. 12%, 18%, 25%. 이건 이자가 아니라 합법적 고리대금입니다. 연 200만 명이 이 개미지옥에 갇힙니다. 사라지는 것 넷, 부동산 거래. 거래량 92% 급감. 작년 서울 아파트 월 평균 거래 5천 건이었습니다. 금리 10% 시대엔요. 월 400건. 무려 92%가 감소합니다. 호가는 남아있어요. 매물도 쏟아져요.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이 안 찍힙니다. 왜 살 사람이 멸종했으니까요. 사라지는 것 5 자영업 회복. 50만 개 폐업. 편의점 사장님이 있습니다. 월 매출 3천만 원, 순이익 300만 원. 그런데 운영자금 대출 이자가 월 25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도 이자가 더 빨리 늘어납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장할수록 적자 구간이 옵니다. 결국 연 50만 개 자영업이 폐업을 선택합니다. 사라지는 것 6 채용. 200만 명 실업. 기업이 금리 10% 시대에 뭘 먼저 줄일까요? 투자 맞아요. 채용 맞아요. 임금 인상 맞아요. 신규 채용 중단 임금, 동결 희망 퇴직. 생존을 위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연 200만 명이 백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잔인하고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리 10%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매달 현금이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1순위 변동금리 주담대와 전세 대출 가구. 50만 가구 전국 변동금리 대출 가구 300만. 이 중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40% 넘는 가구가 50만입니다. 금리 상승이 즉시 월 고정비 폭탄으로 전환됩니다. 만기 연장 차단 금매 집값 30% 폭락. 팔아도 빚만 남는 깡통 주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순위 자영업자 80만 명. 운영자금 대출, 카드론 당위 대출. 월 이자 100만 원이 250만 원으로 뜁니다. 매출 유지돼도 이자가 이익을 갉아먹습니다. 카드론, 카드 돌려막기. 현금 회수 속도 붕괴 폐업. 3순위 신용 점수 700점, 미만 120만 명. 금리는 항상 상단부터 폭발합니다. 이미 12% 금리로 빌린 사람들은 20%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큰 공포는요. 대출 불가, 아예 문이 닫힙니다. 추가 대출도 대환도 연장도 막힙니다. 사채 시장으로 내몰립니다. 4순위 담보, 약한 중소기업 30만 개. 은행 위험 회피 모드 전환하면 자금줄 선제 차단됩니다. 운전 자금 대출, 만기 연장 거부. 흑자도 투자 중단 채용 중단. 고용 50만 명 증발. 5순위 건설과 부동산 연관 100만 명. 거래 절벽 오면 현장 멈춥니다. 건설사, 협력업체, 자재업체, 일용직 도미노 붕괴. 월급 밀림 퇴직금, 안 나옴 실업. 여기서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빚이 많아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현금 흐름이 얇아서 무너지는 겁니다. 빚 10억 원 있어도 매달 현금 2천만 원 들어오면 버팁니다. 하지만 빚 5천만 원이어도 매달 현금 50만 원 모자라면 3개월 안에 무너집니다.
숫자로 정리할게요. 2026년 금리 10% 시대, 변동금리 대출 충격 50만 가구, 자영업 폐업 50만 개, 실업 200만 명, 부동산 거래 감소 92%, GDP 손실 100조 원 5%, 서울 아파트 평균 낙폭 30%, 경매 물량 전년 대비 400% 증가. 이게 금리 10%가 만드는 국가 규모 재앙입니다. 극장에 불나면 출구 좁을수록 먼저 쓰러지는 사람 생깁니다. 금리 10%는 세 개의 출구를 동시에 잠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부터 쓰러집니다. 도미노 게임처럼 말이죠. 한 사람 무너지면 거래처 무너지고 협력업체 무너지고 직원이 실업자 됩니다. 금리 10%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용 엔진이 정지하는 신호입니다. 만약 2026년에 진짜 경제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디데이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전국 50만 가구 문자 수신 대출 금리 조정 10.2%, 김대리 포함 50만 명 동시 패닉 상태. 디데이 플러스 3일 6월 18일 목요일, 부동산 앱 급매 물량 폭증, 서울 아파트 신규 매물 일평균 500건에서 2,300건으로 폭발. 디데이 플러스 7일 6월 22일 월요일, 첫 번째 거래 체결, 강남 아파트 10억 급매 8억 5천만 원, 15% 할인해도 겨우 계약.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전화 폭주. 집 팔 수 있을까요?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중개인 답변, 지금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디데이 플러스 14일 6월 29일 월요일, 은행 대출 상담 폭주, 갈아타기 문의 일평균 15만 건, 승인율 2.3%, 97.7%가 거절당합니다. 디데이 플러스 16일 7월 1일 수요일, 첫 번째 상환일, 김대리 비상금 750만 원 탈탈 털어서 이자 납부, 통장 장호 23만 원, 전국 5만 가구 첫 연체 발생, 연체율 0.3%에서 3%로 수직 상승. 디데이 플러스 20일 7월 5일 일요일, 김대리 가족회의, 아내 학원 다 끊어야 할 것 같아. 김대리 미안해. 아들 말없이 고개 숙임. 전국 학원가 매출 급감 학원 폐업률 전월 대비 300% 증가. 디데이 플러스 25일 7월 10일 금요일, 김대리 카드론 1,000만 원 실행, 금리 15.8%, 빚으로 이자 막기 시작. 전국 카드론 실행액 1조 3천억 원에서 2조 2천억 원으로 급증. 디데이 플러스 30일 7월 15일 수요일, 뉴스 헤드라인, 서울 아파트 거래량 92% 급감, 편의점 3곳 중 1곳 폐업 위기, 실업률 6.2% 3년 만에 최고치. 디데이 플러스 45일 7월 30일 금요일, 김대리 부모님께 전화. 아버지, 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 얼마나 500만 원만요. 아버지 긴 침묵 후 알았다. 김대리 통화 끊고 오열. 디데이 플러스 46일 8월 1일 토요일, 두 번째 상환일, 김대리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납부. 전국 연체율 15% 돌파. 15만 가구 동시 연체. 디데이 플러스 50일 8월 5일 수요일, 은행에서 김대리에게 최후 통첩. 대출금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30일 이내 전액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리 전액이요 5억 원을요. 상담원 내연체로 인한 기한 이익 상실입니다. 디데이 플러스 60일 8월 15일 토요일, 김대리 집 경매 신청. 감정가 3억 7천만 원. 1년 전 시세 5억 3천만 원. 폭락률 30%. 전국 경매 신청 건수 월 1,300건에서 월 18,000건으로 폭증. 디데이 플러스 75일 8월 30일 금요일, 김대리 회사 구조 조정 발표. 인력 30% 감축. 김대리 명단에 포함. 전국 대기업 10곳 중 7곳 구조 조정 진행. 디데이 플러스 80일 9월 5일 토요일, 김대리 집 경매 낙찰. 낙찰가 3억 1천만 원. 대출 5억 원 중 3억 원 상환. 남은 빚 2억 원. 집은 사라졌지만 빚은 남았습니다. 디데이 플러스 85일 9월 10일 금요일, 김대리 퇴사. 퇴직금 3,500만 원. 빚 일부 상환 2억 원에서 1억 6,500만 원. 디데이 플러스 100일 9월 25일 수요일, 김대리 지금 집 없음 직장 없음.
빚 1억 6,500만 원, 통장 잔고 47만 원. 3개월 전까지만 해도 5억 아파트 보유, 직장 대기업 10년 차, 빚 관리 가능 수준 월급 400만 원. 100일 만에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대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25일 기준 경매 진행 30만 건, 실업자 200만 명, 폐업 50만 개, 빚만 남은 가구 15만, GDP 손실 100조 원, 대한민국 경제가 멈춰섭니다. 편의점 3곳 중 1곳이 문 닫고 카페 2곳 중 1곳이 사라지고 학원가는 텅 비고 거리는 금매 현수막으로 뒤덮입니다. 이게 금리 10%가 만든 100일의 대학살입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 열어보세요. 변동금리 대출 있나요? 만기가 언제인가요? 비상금 6개월치 있나요?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도 100일 후에 김대리가 됩니다. 오늘 시뮬레이션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 갑니다.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지옥에서 살아남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들고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